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 나온 거 보니까 국회에서 다른 분들은 다 그 허리를 굽혀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김문수 장관께서는 꼿꼿하게 정의에 대한 자기 지조를 지키면서 앉아있어. 그래서 과연 김문수 사주는 어떠하길래, 어떠한 특성이 사주에 있어서 그러한 대쪽 같은 특성이 나타날까 하여서 김문수 사주를 뽑아 보았습니다. 김 장관의 사주는 신묘, 정유, 경호인데 경거밀간으로서 월지에 유금, 양인이 있어요. 그리고 일지에 오화가 있고 정관에 정화가 줄되어서 정관이 아주 맑게 있어요. 그리고 연지에 묘목이 있어 비록 월지의 유금에 충당하지만 재관의 기세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벽갑 인정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유금에 극된 것으로 봐서는 우리들의 삼명명리에서는 재관의 기세를 이루었다고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떠한 기세의 특성이 있나 하면은 기역의 특성이 있어요. 화가 금을 제어하여서 금의 기세를 꺾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시주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사주로, 즉 이 삼주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맑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에 정화가 있는데 일지에 걸록이 있고 연간에 신금, 급제가 있는데 월지에 역시 걸록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 갑신 시주가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필자도 갑신이 맞기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온 경력이나 이력을 토대로 해서 시간을 추리하여 살펴보니까 가장 적합한 것은 갑신시라고 필자도 추리가 되기는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갑신이라면 경금의 걸록이 역시 신금이 되죠. 갑목의 걸록은 아니지만 왕지가 역시 연지에 있어요.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오행들이 지지의 제왕이나 걸록을 자하면은 역시 좋은 사주 격이 된다는 이야기도 삼명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니 장관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연간 신금의 천을 기는 오화잖아요. 일지에 있잖아요. 이것 또한 귀하게 되는 영향이 아주 강한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의 특성은 결국은 이 두 가지거든요. 양인과 정관과의 관계, 그리고 시지의 신금이라면 역시 양인의 금기와 같은 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관의 기운보다는 양인의 기운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장관의 특성은 정관과 양인이 사주를 장악한 특성이 되는데, 삼명명리에서 이야기하는 기세는 아니죠. 기세는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냐? 기역입니다. 앙초보 사주 명리에나 삼명명리, 삼명통의 적의에서 다 이야기했죠. 기역이 아주 맑게 된 그러한 특성의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인의 특성과 정관의 특성, 즉 관살의 특성이 이 사주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특성 중에서 먼저 관살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명통의 해독 5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관자는 관이 되고 살자는 해가 된다. 관은 널관자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을 넣는 그 널을 이야기합니다. 널. 조정에는 관청과 사람이 더불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몸이 속하게 되는 공가가 된다. 전체적으로 관청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청에 소속되어서 관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관살성이다. 관성이다. 이 관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이 몸이 속하는 곳이니까 조직이죠. 조직. 조직에 속한다는 말이죠. 즉 관성은 곧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몰아 부탕도화도 감히 어기지 못하여 관의 덮개가 될 뿐이다. 부탕도화라는 것은 끓는 물을 뛰어넘고 활활 타오르는 불도 지려밟고 오직 임무를 다하는 그런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의 특성은 문명지상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정의가 상당히 강한 거죠. 관성 자체도 정의가 굉장히 강한데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임무를 맡으면 부탕도화를 한다니까 법이라 한 것은 정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은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강하다고도 할 수 있고 조직에서 오직 충성을 하여 자기 한 몸 바쳐서 희생하는 그런 특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해라고 한다. 이 말은 임무를 맡아서 자기 한 목숨 바쳐서 널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니까 즉 관해라고 한 것이죠. 무릇 사람의 꿈에 관을 보면 벼슬을 얻는다는 의미도 이와 같은 것에서 그러한 것이. 그래서 관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삼명통의 해독 5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았는데 다시 또 양인에 관한 삼명통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합니다. 심경에 이르기를 양인이 중중한데 또 칠사를 보면 크게 기하여 갑과에 급제한다 하였. 물론 여기서 정화는 정관이 되지만은 이 정관과 칠사를 즉 평관의 의미가 사실상 그 특성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묘합니다. 필자의 구분은 신강하고 일간이 강하잖아요. 이 사주에서 신유가 있으니까 관살도 강하면은 칠사의 특성이 더 잘 나타나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형기에 이르기를 양인은 극히 평간을 좋아하여 반란을 평정한다 하였. 문인보다는 무인에 더 가깝다는 거죠. 양인과 평관 즉 칠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란을 평정할 만한 그러한 위험과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결에 이르기를 칠살과 양인이 교류하면 병권을 장악한다 하였. 이 사주에서 정관이 있습니다. 아주 맑게 있고 만약에 시주가 갑신이라면은 정관이 양인에 비해서 다소 약합니다. 그러면은 운에서 화가 들어올 때 이러할 때 상당한 영향이 나타나서 병권을 장악할 만한 무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김 장관께서 노동운동을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악까지는 못했죠. 나이가 20대잖아. 거의 하기가 힘들죠. 현대에서는. 또 보면은 신명에 이르기를 양인은 권력을 잡는데 반드시 변방의 장수가 된다 하였. 이렇게 양인과 관살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는 무보다 문이 더 좋게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유는 무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문무가 겸비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주에서 가장 좋은 운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신묘대운부터 경운 기축대운이 관성이 있는데 역시 재성이 있어야 돼요. 묘인은 경금의 정제와 편제가 되죠. 그리고 관성과 재성이 융합이 잘 될 때 서로 더 기세가 확실하게 될 때는 무엇이냐? 바로 인오 때는 경인대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과연 가장 궁금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인데 만약 갑신 시주라고 한다면은 역시 경인대운 아주 좋은 대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정관이 약한데 운에서 인오합을 해서 제가 관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면서 관성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칠살과 양인이 교류하면 병권을 장악한다 했거든요. 내연에 을사연이잖아요. 다음에 병호연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관으로 흐르는 기세에 병호가 들어오면은 이 정관은 칠살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유신이 있어서 경금일간은 칠살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은 삼명통의 5권에 있는 내용 결에 이르기를 칠살과 양인이 교류하면 병권을 장악한다 하였거든요. 병권을 장악한다. 병권을 장악하는 것은 현대의 누구입니까? 대통령. 그렇잖아요. 앞으로 대선이 언제 있을까 필자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병원년 아니면은 정미연이 되겠죠. 이 두 해에 아마도 대선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해에 대선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해가 된다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김 장관께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제법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쟁에서는 상대적이죠. 만약에 상대방의 사주가 더 대통령이 될 만한 기세가 강력하다면은
또한 안 되겠죠. 그리고 사주팔자는 확률적이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의 궤도를 흐르고 원의 주기를 갖게 되거든요. 원주율이 무한대잖아. 값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 즉 확률이라는 무엇이 자연이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